안녕하십니까. 현재 취업 시장이 이태백이니 십장생이니 또는 사후정이니 이런 단어들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표현되고들 있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이렇게 취업을 하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랫동안 전업주부 생활을 하셨던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는 더욱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 시장일지라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준비를 충분히 해놓는다면 기회가 있을 때 당연히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공급에 그 수요에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장단점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준비된 인재로서 면접 시장에서 그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첫인상을 관리하라입니다. 그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 사람을 처음 딱 보면 한 7초 정도의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각인을 한다고 해요. 저희도 한번 봐볼까요? 소리 씨 한번. 저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네요. 기훈 씨의 그래요? 첫인상이 딱 생각이 납니다. 잘생겼던 인상이 서진 씨의 첫인상도 기억나네요. 네, 그래요. 묻진 않을게요. 근데 7초면 첫인상이 각인이 되는 건가요, 사람에게? 네, 물론 문화마다 또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감성이 굉장히 발달한 민족이라서 좀 더 빠르다고는 해요. 근데 대략 한 7초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7초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정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첫인상의 이미지가 좋으면요. 그 사람의 따라서 다음에 후광 효과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으면 저 사람은 머리도 좋았을 것 같고 어디 가서든지 항상 인정받았을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서진 씨 머리 좋지요? 네, 좋아 보여요. 네. 기훈 씨 굉장히 착하고 똑똑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네, 오늘 그래 방송.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 첫인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한번 나에게 잘못된 이미지로 정립이 되면은요, 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시간만 무려 48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한 7초 정도를 잘 관리를 해서 좋은 이미지로 준비된 인재로 내가 각인이 되면 그 이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지만 한번 관리 잘 못해서 이미지가 좀 나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되면 그 해소하는 시간만 무려 48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를 잘해서 처음부터 순탄하게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시간을 많이 쏟고 갈 것이냐는 바로 내가 어떤 이미지로 정리를 해서 첫인상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것이냐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첫인상을 잘 관리할 때 가는데 이 첫인상을 관리하는 이미지가 첫 번째는요. 바로 시각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첫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유가 시각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라입니다. 보여지는 것들. 그렇죠. 지금 아까도 두 분 얘기하셨지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부분 얘기하셨어요? 눈으로 봤던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주부들은 오랫동안 그 치열했던 경쟁터, 소위 말하면 직장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편안하고 좀 느긋하게 진행을 해도 되는 가정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제대로 당연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자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상도 본인이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관리할 때는 첫 번째가 얼굴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한 74% 정도가 얼굴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잘 관리하면 첫인상도 좋게 하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바로 그것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이 되겠죠. 근데 메이크업은 피부 미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일단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해서 피부 표현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얇게 표현을 하고 잡티 같은 것은 컨실러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깨끗한 피부가 일단은 정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피부 표현이 되면 눈썹을 좌우가 수평이 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붕으로 치자면 지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께라던가 컬러 색이라던가 아니면 길이 이런 것들은 모발색하고 1차적으로 맞추시고요. 두 번째는 의상하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조금 얇게 그리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겨울에는 조금 도톰하게 그려주셔서 수평을 이뤄서 멋진 집이 될 수 있도록 지붕을 얹어주시는 게 메이크업의 첫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강사님의 이 피부 표현과 눈썹이 눈썹.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피부를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분장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이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네. 과욕이 좀 생기죠. 눈도 예쁘고 입도 예뻐서 다 강조하고 싶으세요. 네. 그런데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원포인트 메이크업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아름답게 강조를 했으면 입술 컬러는 좀 부드럽게 하시고요. 네. 또는 입술을 강조하고 싶으면 눈 화장을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네. 주말렐라 분들에게 정말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네. 눈썹의 굵기까지 그러니까. 입술의 색깔까지 정해주시는데 좋습니다. 예, 네. 계속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다음에는 헤어스타일인데요. 과거에는 헤어스타일은 딱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게 한 50% 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현재는 헤어스타일만으로도 이미지가 한 70% 정도 좌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보다 더 많은 부분을 그래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니, 70% 정도면 저는 예. 남자들은 여러 가지 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헤어빨, 머리빨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렇죠. 네. 남자분들은 이제 뭐 피부에 어떤 메이크업이 요새는 약간 뭐 비비 뭐 이런 걸로 하시는 바르는 분들이 분들도 계시는데 많아요. 솔직히 남자들은 거의 머리빨이라고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데 여성분들도 여자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사실 전지현 씨 머리 잘라보세요. 지금 같을까요? 그런가요? 그럼요. 분명히 이 헤어의 어떤 그 헤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자. 갑자기 서진 씨가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좀 상상하지 상상하지 말까요?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중력 현상에 의해서 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젊었을 때는 아름다운 생머리를 유지하게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헤어스타일이 좀 짧아지죠. 그 이유는 중력 현상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처져서 이 턱 부위가 좀 도톰하게 되세요. 그래서 짧은 머리는 드라이만 잘 해놔도 정리정돈이 잘 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긴 모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 못하면 지저분한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전업주부에서 취업을 위한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헤어스타일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용실을 일단 한번 가셔야겠네요, 면접 전에. 그렇죠, 그렇죠. 뭐 스타일링도 한번 받으시고 예, 하셔야 될것 그렇게 되면 같아요. 더욱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의상인데요. 오랫동안 느슨한 상태에서 음식도 마음껏 먹고 그러면 몸매가 내가 원했던 몸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몸매에서 좀 벗어났는데 내 몸이 변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첫 번째가 이 몸에 꽉 끼는 속옷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외형에서 아무리 멋지게 입었더라도 이 속옷의 몸의 형태들이 굴곡이 생기면 목에 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스티만을 입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취업을 위해서 의상을 선택할 때는 가장 먼저 강력한 프린팅이 돼 있는 거나 또는 원색의 옷은 좀 지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좀 단색으로 하셔서 몸매 커버도 되고 또 준비된 프로처럼 느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요, 의상 색깔. 근데 서진 씨 평상시에 예. 방송 때는 뭐 어차피 뭐 옷 자체가 의상 자체가 저희 의상 네네.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에 옷 입고 다니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잘 입고 다니시고 또 관리도 이분이 의외로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관리도 좀 아니, 잘하시는 것 그런 같고. 얘기는 왜 갑자기. 그래요. 어쨌든 오늘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절로 좀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이 경력 단절이 된 우리 주말렐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나오려면 사실 몸에 맞는 옷도 없다라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시각적인 거에서 바로 표정이라고 볼 수 표정, 있어요. 그렇죠. 예, 웃는 얼굴을 접근을 했을 때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인상으로 각인시키기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미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네, 맞아요. 맞아요. 미소. 네. 네.
세 번째는 언어적인 것을 관리하라입니다. 오랫동안 조직 생활에서 좀 빠져 있으면 아무래도 단어들이 어때요? 아이들을 보고 야단치거나 윽박지르는 언어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는 남편하고 대화를 좀 편안하게 해서 단어 자체가 정돈된 단어가 아니라 간결한 단어들 또는 편안한 언어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어조라든가 어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긴장을 푼 상태에서 대화들을 하게 되면 네. 그 말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 직장 생활할 때 불쑥간에 이렇게 그냥 빠져나온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 언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긍정적인 언어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로서다 비율이라고 해서요, 모 기업의 회의실을 조사를 한 그 결과가 있어요.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모든 단어들을 다 기록을 했더니 긍정적인 단어를 5개를 했을 때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를 이렇게 비율을 맞춰줘서 5대1로 비율을 이뤘을 때 기업이 성장을 하더라. 그런데 기업이 정체돼 있는 기업을 봤더니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비율이 2.9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네요. 그렇죠. 근데 2.9대 1보다도 긍정적인 언어를 덜 쓰게 되면 기업이 바로 쇠퇴하더라. 예, 그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종 같으면 박사도 부부들이 이혼하는 퍼센트를 조사했더니 그 또한 5대 1이 됐을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3대 1이 됐을 때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그 이하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게 되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더라. 그렇게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는 언어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취업에 있어서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느냐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장점과 강점을 먼저 이렇게 발견해서 칭찬하는 걸로 훈련을 하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장점과 강점. 딱 보면 기훈 씨 정말 키 크시네요. 저 단점인데. 정말 훤칠해요. 저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가요? 조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처음에 봤을 때 첫 느낌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장점 같은 거를 말씀드리고 먼저 이야기하라. 파고들면 되는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장점과 단점 또는 강점과 약점이 있을 텐데 약점이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강점과 장점을 계속 발휘하다 보면 나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자연적으로 퇴화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내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시각적인 부분으로라도 강점과 그 장점을 발견해서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칭찬하면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나의 이미지도 당연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나의 언어 습관도 훈련이 돼서 나중에 프로의 세계로 내가 뛰어들었을 때 혼란스럽지 않게 바로 정착할 수 있는 귀한 연습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습관이겠네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딱 봤을 때 뭔가 딱 있으면 왜 그렇게 하고 왔어? 뭐 이런 말부터 사실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요. 강점부터 얘기하고 장점부터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이라도 오늘만큼은 만나자마자 좋은 점부터 한번 칭찬을 해줘보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제 언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비언어적인 것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첫인상 볼 때 그 이미지가 한번 나쁘게 각인이 되면 그것을 돌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48시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첫 이미지와 시각적인 이미지와 언어만 신경 쓰다 보면 사실은 비언어적인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두 MC께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언어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두렵네요. 저한테 기분 좋은 거, 서진 씨한테 나쁜 거. 저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아서 나쁜 말 들으면 되게 울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기분 좋은 거. 최규민 MC는 정말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게 언어잖아요. 근데 MC님. 모션의 행동으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친구라는 의미로 제가 전달할 수 있지만. 두려워요. 눈빛 살아있어요. 눈빛과 입꼬리만 살짝 올리면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만 해도
저 싫어하시는 그래요, 분이 굉장히 그래요. 나쁘게.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굳이 언어로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비언어로 바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습관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습관으로 이런 비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눈빛도 사실은 두 분 보시면 알겠지만 눈빛들이 살아있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오랫동안 전업주부 생활 하시다 보면요, 눈빛이 사실은 강렬하지 않아요. 예, 편안하게 그냥 좀 늘어져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눈빛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때도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눈빛을 따뜻한 시선으로 관리하는 것부터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비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내 얼굴을 내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내 얼굴은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보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있으면 내가 그를 향해서 항상 미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도 거울 효과처럼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눈빛을 이렇게 따뜻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눈빛. 뭔가 좋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네요. 그래요, 맞아요. 따뜻한 이미지 눈빛. 하나만을 관리하는데도 뭐 비언어적인 요소들, 언어적인 요소들 너무나 많네요. 네. 저는 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미용실 갈까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군요. 네, 큰일 났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내 손과 발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비언어가. 무심결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면 이 손가락을 하나를 상대를 지칭했지만 손가락 세 개는 사실은 나를 향해서 지칭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적을 하더라도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내 손이지만 내가 어떻게 지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기분 좋으면서 상대에게 예의도 다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제가 짝다리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거나 네. 또는 뒷짐을 이렇게 쥐고 있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준비돼 있지 않죠. 그리고 또는 내면에서 뭔가 불만이 좀 차 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고 봤을 때도 기분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를 혹시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요. 뒷짐 주고 다니는 것 또한 제 습관일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느끼기에는 나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는 눈길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비언어를 차렷을 하고 딱 이러고 딱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경직된 자세인데요. 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손을 좀 모아서 이렇게 서 있는다거나 네네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팔짱 쥐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느낌이 부드러울 수 있죠. 그렇죠. 예, 정돈된 공손해 느낌이 보이기도 들고요. 하고 그렇죠. 예의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 방송할 때 거의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모으고. 잘 모으고.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하고 그래, 이상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상하네요. 이게 제일로 네. 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네. TPO를 지켜라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역할이 다 다르죠. 누구의 엄마라고 불릴 때의 역할과 누구의 아내로 불릴 때 또는 자녀로 불릴 때 학부모로 불릴 때 아주머니로 불릴 때 다 이 역할이 다른데 그렇죠. 전업주부들이 잠시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한 가지의 모습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네, 학교에 가면 학부모로서의 모습 네.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그 이미지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아주머니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내가 엄마일 때와 아내일 때와 또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접할 때는 얼굴 표정부터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이 자세도 달라져야 되고 옷차림도 달라져야 되고 말투도 달라져야 되고 이런 비언어도 달라져야 되는 모든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맞게 내가 적재적소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을 때 나는 준비된 인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아니 그럼 언제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에 있을 때만?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네.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네. 그리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의 습관들을 다 없애고 뭐 이런 새로운 어떤 약간 좀 가식적인 뭐 이런 걸로 좀 다가가야지만 이게 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좀 씁쓸하기도 한데 이게 사실 맞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서진 씨 집에도 이러고 앉아 계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이게 늘어지는 네. 모습 이걸 좀 감출 맞아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돼 있어야 평상시에 습관을 들여야
프로로 나갈 때 준비돼서 나갈 수가 있죠. 네. 근데 생각은 항상 직장을 가져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습관은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은 습관들을 길러서 네. 준비된 인재로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네.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집에서 좀 나태하게 갖고 있던 모든 습관을,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연결하지 말고, 그렇죠. 약간 가식적인 면이 있더라도 나의 겉모습부터, 그렇죠. 그렇죠. 나의 말하는 습관,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바꿔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프로와 그렇죠.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늘어져 있더라도 정말 적재적소에 일할 때는 또 프로다운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주는 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요.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저의 어떤 평소 습관을 좀 되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변 그렇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곁에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전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예. 게 서진 씨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호흡을 맞춰 같이 진행을 한 게 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첫인상에 대한 느낌보다는 이제 지금의 서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을 알기 때문에 예. 괜찮은데 우리 강사님, 우리 멘토분께서 보시기에 우리 서진 씨의 첫인상, 저의 첫인상 궁금해집니다. 그러게요. 전문가가 보시는 그래요. 첫인상은 전문가가 볼 때 어땠어요? 저희가 방송으로서 접학한 사람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네. 무슨 그런 말씀을요. 예, 서진음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시잖아요. 그렇죠. 네, 미인이시죠. 예쁘신데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드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인데도 대면하기가 조금 편안한 느낌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잘 보셨네요. 아니, 네. 서진 씨는 웃으면서 다가가시니까. 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기호 씨도 잘 웃으시잖아요. 저는 뭐 그렇진 않고 기호 씨의 약간-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워낙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그 잘생기신 분들이 그런 거 있죠. 그 웃음은 굉장히 절제하시잖아요. 그래서 잘생겼기 때문에 웃음을 절제하는 것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좀 그래요? 어려운 느낌이 들기는 네. 하지만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 보름물이 또 이렇게 특징이 돼서 네. 좀 편안한 느낌으로 이쪽에 다시 이미지가 살이 바뀌기도 맞아요. 하죠. 예. 그래요. 이제 그럼 저는 그래요, 예. 많이 웃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네. 안 웃으면 아유, 다가가기 힘들 수 있어요. 좀 잘 그래요. 웃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주말렐라 분들이 좀 경력이 단절됐을 때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네.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신경 쓰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주말렐라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상은 베스트 원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올리 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분이시고요. 자신의 강점을 또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꼭 성공하는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사실은 재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주말렐라 분들은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네네. 우리가 평소에 다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피부 관리 잘 하셔야죠. 언어 습관 잘 관리하셔야죠. 그래요. 비언어적인 표정 같은 것도 잘 관리하셔야죠. 저는 네. 이런 생각 말씀을 쭉 들으면서 네. 서진 씨가 계시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서진 씨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서진 씨의 이 집안의 지붕을 말하는 눈썹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잘 얹고 왔나요, 오늘? 헤어스타일 쭉 봤는데 네. 역시 계속 밖에서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리들이 네. 언어적인 습관까지 굉장히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피곤하네요.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요. 저는 끝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 멘토님은 그럼 경력이 단절되셨던 경험은 한 번도 없으시신지. 예,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또 잘 관리를 해오셨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오늘 네. 끝이 아니죠. 또 다음 그럼요. 시간에 또 2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2탄 또 어떤 내용으로 다가갈지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렇죠? 오늘 멋진 강의해주신 정광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